안녕하세요. 뼈 있는 아문만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자신감과 겸손 함께 갖출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감, 자기 신뢰, 네, 아마 완벽한 공부법을 읽으신 분들은 또 저희 완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예. 많은 연구들이 자신감이 주는 혜택이 많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보다 면접에서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당연히 리더의 자리에, 중간관리자는 리더 자리에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게다가 미남 미녀들이 당연히 일반 사람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약간 높은데, 평균을 따져도 높은데, 그 높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외모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외모의 가치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미남 미녀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생기고 이쁜 걸 알면은 어떻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매우 부럽네요.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더 큰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일단 없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 통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거의 외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제 수행의 핵심 키가 아니라, 핵심 어떤 열쇠가 아니라 외부, 주변 사람이 그 수행이 혹은 프로젝트가 어떤 일이 진행될 때의 핵심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핵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을 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포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회피하거나 이 어떤 과제를 회피해버리거나 변명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서 특정 어떤 과제 수행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제 수행의 키가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자신이 그 일의 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과제나 특정 일, 프로젝트의 통제감, 내적 통제감, 자신이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 자신이 이거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큰 이득을 얻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잘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감이라는 것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좀 지나치면 뭐가 되면 자기 기만이 되고요. 자기 기만이 좀 지나치면 뭐가 되죠? 자아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타인지가 떨어지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갈까? 미국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마더 테레사 소녀님은 천국에 갈 확률을 79%인가? 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확률은 87%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천국을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재밌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약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좀 또 오버해서 만약에 자신감이 지나치고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겸손할 수가 없죠, 일단은.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단 경청을 하지 않아요. 경청을. 또 다른 사람을 좀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자기가 짱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면 리더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그 자신감이 자아도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넘쳐나는 거죠. 혹은 주변에서 그 리더를 이렇게 중상모략을 할 가능성이 높죠. 뒤에 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자신감만 있으면 리더 자리에 빨리 올라가지만 훌륭한 리더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잠재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리더란 누구냐면 겸손한 리더를 얘기하죠. 겸손한 리더. 그런데 이 겸손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은 한데 자신감은 결여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겸손하면 좋은데, 애초부터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지 못하면서 겸손만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자신감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가 믿을 때 그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믿어줄까? 스스로 믿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 높은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을 주변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직에 어떤 팀의 리더가 자신감이 없어. 그럼 불안하지 않나요? 그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람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먹힐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겸손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변에 어떤 그 긍정적 신호 혹은 어떤 긍정적 신뢰를 잘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아하면 상관없어요. 오랫동안 보면 이 사람이 뭐 진국이고 겸손하지만 뭐 다른 장점이 있고 참 사람 좋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간이 길지 않다 라고 한다면, 특히나 자신감이 결여된 겸손은 어떻죠? 본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잘 표출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겸양만 떠는 사람도 좀 안쓰럽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좀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은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잘 못하는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싶은데 내지 않는 거지. 때로 자신이 했던 것도 생색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주변이 알아줄 것 같지만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잘 못 알아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럴 때 사람 좋은 멍청이가 되지 말자라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생색 낼 때는 생색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갖추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개를 갖추기가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을 보더라도 자신감과 겸손을 한꺼번에 갖춘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좀 깊게 들어오면 좀 자아도취하는 게 좀 많이 있고,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지나치게 허풍을 떠는 경우도 있고, 이쪽 겸손한 사람들은 너무 겸손한 나머지 자신감이 너무 없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을 못하고 본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본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갖추면 본인한테 매우 좋고, 많은 연구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이런 자신감과 겸손함이 함께 접목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감으로 리드에 올라가고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겸손함으로 경청을 하고 잘 들어주고 하게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인데,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감을 가질 때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서의 자신감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낼 때, 무엇을 할 때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내 주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내가 나은 존재야. 난 존재 자체가 뛰어나 라는 생각의 자신감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즉 자기 효능감이죠.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자만심이 할 수 있겠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겸손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겸손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아주 높은 잠재력이 있다 라는 것이 딱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굴 볼 때라도 각자마다 다 장점이 있고, 그 장점들은 내가 못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내가 못한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기회, 노력과 환경이, 그 조건이 맞춰졌을 때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묶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높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또 강점을 제대로 보고 또 잠재를 높게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겸손함의 핵심은 경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얘기치 못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할 때 적극적으로 공감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요식행위를 하겠죠. 만약에 듣는 하도 요식행위 하겠고, 속으로는 아휴 뭐 모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본인 또 주저주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겸손을 함께 갖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감의 근저가 내가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뛰어난 존재다 라는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특정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수행을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의 믿음,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 다시 말해서 자기 효능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주변 사람은, 동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뛰어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믿고 딱 빌트인 시키고 하게 된다면 자신감과 겸손함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고, 그 일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게다가 이 자기 효능감과 그릿, 우리 졸구 정신과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졸구 정신이 높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근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점과 잠재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짱이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접목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의 잠재를 높게 보기 때문에 내가 뭐 꼰대처럼 하기보다 이 사람의 그 잠재를 폭발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어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못해,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야 라는 생각의 자신감이 아니라 특정 과제 수행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타인을 대할 때는 나랑 동등한 인간인과 동시에 타인은 나보다 분명히 특정 영역에서 더 잘하고 나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강점이 있고 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근처에 아주 큰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갖출 수 있고, 내가 중요할 때는 자신 있게 밀어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진짜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거든요. 자신감도 있으면서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우리 배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2018년 다 지나고 2019년 이제 될 텐데,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갖춘, 겸손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겸손한 자신감을 갖춘 멋진 배독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